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 로스쿨의 김현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제 시간에 말씀드릴 건 이제 법제도 관련된 분야라 가지고 아마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산업화되고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이제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단어가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이런 관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법학에서도 이 분야에 이제 관심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계약인가? 새로운 계약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되어서도 어떻게 과연 저희가 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된 이제 장점과 한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관념을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제 관념은 1990년대 닉 자보에 의해서 최초로 이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론화된 그 관념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상 의무를 자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의 어떤 하자라든지 손해라든지 중개나 집행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이제 관념이고요. 이것이 이제 본격화된 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접합이 되면서 2013년 이후에 이더리움 이제 백서 출판 이후에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저희가 일반적인 그 거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와 B가 10만 원 내기 자전거 경주를 합시다. 예, 조소합시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 즉 의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A가 자전거 경주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으니까 10만 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B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 속이지 않았어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조건이 합의에 조건이 이제 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즉 여기에서는 이제 경주에 이기더라도 합의의 이행이라는 것이 이제 확신할 수 없다. 그 이행이나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의 계약의 이제 집행과 관련된 특히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if this then that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저것이다. 그래서 코드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실행이 보장되고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간단한 예가 닉 자보가 그 이론화, 이 스마트 컨트롤과 관련된 관념을 이론화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들었던 것이 자동 판매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전을 넣고 일정한 제품을 선택하면 조건이 충족된 대로 그 제품이 이제 결과값, 저희가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전을 넣고 그 제품을 선택하면 그 제품이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결과를 해석한다거나 또는 협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치 않다. 전통적인 계약을 생각을 해보시면 물건을 예컨대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언제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언제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갖다 주세요. 어디로 갖다 줘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경우에 하나의 그 계약에 대해서 근데 판사가 다른 경우
그 계약의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보면 그 달리 해석된 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다른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if this then that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전통적인 또 디지털 계약과는 좀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통상 저희가 전자거래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지금은 다 모바일 앱으로 저희가 계약 거래도 하고요. 이제 쇼핑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로 모르는 두 당사자가 계약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모르는 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당사자의 예컨대 신원 확인이라든지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해서 이런 신원 확인, 익명성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이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줬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크로우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제3자가 이 당사자의 계약에 개입해서 거래의 안전 신뢰성을 담보하는 일정한 신뢰 메커니즘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거래상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긴 한데 중앙 집권식 구조다라고 하는 또 내재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즉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또 새로운 규율 방안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결국 계약 당사자에게 비대칭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의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 구조를 관리하는 자가 수행해왔던 계약 당사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가 없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변조 방지 기능을 가지고 또 정확성을 보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모든 참가자에게 내용이 공개되어서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상대방의 그 상대 당사자에 대한 신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사례에서 보면 조건이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조건이 충족되면 그대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또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진다. 결국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중간자가 거래를 처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거래를 둘러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동시에 이제 거래 비용을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게 블록체인 기반의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 코드는 이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자 또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가동되는 한 스마트 컨트랙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긴 하지만 새로운 특징이라든지 또는 버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또는 발견되지 않은 버그나 악용으로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 역시 또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인데요. 여기가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 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인풋이 있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고립된 네트워크로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효용성은 매우 이제 낮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뭐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값이 나오는, 즉 물건이 도착하면 구매 대금을 바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스마트 컨트랙 형태로 이제 구현하게 되는 경우에 물품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정보 자체는 결국 블록체인의 외부에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오프체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오프체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마트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IoT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택 출입문의 자물쇠와 일상의 도구들과 스마트 컨트랙을 연결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된 뭐 기술적인 간단한 개념,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이 가지는 장점 또는 한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취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스마트 컨트랙이 계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예정된 항공편이 개량하는 경우에 보험사가 탑승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즉 여행보험을 저희가 가입하는 경우에 평소에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그 관행을 생각을 해보면, 예컨대 비행이 이제 지연됐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됐으면 저희가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는 연락을 해서 지연됐습니다. 보험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정한 지연 정보가 오라클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바로 실행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컨대 렌트를 했는데 이용료가 결제되지 않게 되면 스마트 잠금 장치에 의해서 렌터카의 시동이 이제 차단되는, 즉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에 자동 집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산 원장이다라고 하는 저의 관념을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공시 기능,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되어서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그 등기 역할 역시 이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행 지연 보험에 관한 스마트 컨트랙 적용 사례인데요. 이제 저희 여행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비행 지연과 관련된 정보가 오라클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롤에 전달되면, 지연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입금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조금 더 이제 법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계약법적인 쟁점, 계약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즉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럼 각자 성립된 계약의 기초에서 계약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이행의 문제가 있고요. 아까처럼 조건이 충족이 되었고 일방 당사자는 예컨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타방 당사자가 돈을 예컨대 안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뭐 저희가 조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중재를 한다거나,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하게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약을 이해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어, 저희가 하는 이런 자연어가 아닌 코드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과연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계약의 내용으로 봐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해서, 즉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역시 이 스마트 컨트랙의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고, 계약 내용이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표현 방법대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드와 같이 자연어 이외의 표현 방식에 의해서도 이제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로 이제 저희 이제 법학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이 가지는 자동 집행이라고 하는 기능, 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요. 전통적인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이제 법적 구제 역시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과 이제 병행해서 같이 작용을 하고 존재의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이 자동 집행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법적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가백에서 을로 이제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사기로 그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근데 미성년자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가 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1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근데 물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취소가 됐다. 미성년을 이유로 해가지고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돌려준 돈에 대해서 원상 회복,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해당 자산은 여전히 이제 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산의 소유는 갑의 소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때는 이제 전통적인 법적 구제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롤과 관련돼 가지고 법학계에서 한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된 게 뭐냐면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과연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롤이 법적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법의 관점에서 실행이 자동화된 합의다. 또는 자동 실행과 자동적인 강제 집행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 형식의 합의다라고 하는 법적 관점으로 이걸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쪽의 의견이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자동화된 계약의 이행 또는 집행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 수단이라고 하는 관념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자보나 이 스마트 컨트랙의 상용화에 기여한 이더리움에서도 이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되어서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연관성을 강조해서 스크립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컨트랙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람들끼리 계약 당사자들끼리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있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약 내용으로 담게 되죠.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게 되고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행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과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정의를 물론 기술 발전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화와 관련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전통적인 계약법상 계약이다 또는 합의다라고 하는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계약의 자동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그런 수단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 정의나 또는 법적 지급과 관련되어서 이제 운시트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 운시트랄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법도 만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 정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운시트랄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을 정의를 할 때 개념 정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수단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정책 및 법제 규율 방향인데요.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분산, 탈중화, 공유 그리고 복제되는 원장에서 동작하고 원장상의 자산을 저장하고 자산의 이체를 명령할 수 있는 사건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사 과기부에서 작업을 이제 시작해서 올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법적 정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법률안들이 그동안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회기 만료로 아마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전자문서, 수기 서명을 대체하는 전자서명이 나왔을 때 처음 이제 전자서명법이나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했던 작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차별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교법 사례를 살펴보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저희가 유형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걸 제도에 보섭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